그리고 저학년 수업 이제 어차피 여기 있는 저학년 어머니만 계시니까 저랑 사모님이랑 온라인으로 이제 저희가 인스타에서 공지했던 게 온라인으로 주 1회 정도 해서 한 60분 정도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엄마표 체험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해 부분이 올라가려면 일단 다양한 사고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그럼 데려갈 것인가 그곳에 대해서 제가 교과 연계 체험학습 장소 파일도 인스타에 올려놔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궁금하시니까 저랑 사모님이랑 이제 온라인으로 주 1회 수업을 하나 오픈을 할 거예요. 유리스마 스쿨처럼 온라인 수업인데 4월부터 오픈이 되고요. 장소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학년에 통합교과에 보면요. 우리나라 전통 놀이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광활루 가면 그네 보이잖아요. 그네뛰기 그거 하면서 거기서 투어 놀이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전통 놀이에 대해서 그곳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광활루를 가기 전에 일단은 남원에 대해서 알고 어머님이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잠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이제 저는 학습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1학년 1학기에 남원을 만약 광활루에 그냥 전통 체험학습을 전통 놀이를 체험하러 간다. 그것만 갔다 오면 놀이예요, 놀이. 갔다 와서 뭔가 배워야겠잖아요. 그러면 5학년에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전라남도, 북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이런 지도 같은 것을 제가 활동 자료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 자료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발표를 할 거예요. 활동 자료 드려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라남도는 여기고 전라북도는 여기고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1학년 친구들 또는 유치원 친구들도 그냥 보여주면 재미있어. 이거 좀 예쁘게 일러스트 해서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어. 우리나라 도는 몇 개 도예요? 8개 도죠. 8개 도라는 것만 알아도 돼요. 1학년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엄마가 설명을 해주고 데려갈 건지 가기 전에. 그래서 8개 도가 있어. 보여주고 남원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광활루는 남원에 있고 남원은 전라북도 여기에 있어. 근데 전라북도에서도 저기에 이제 남원의 위치가 보면 지리산 바로 옆에 있는 곳이야. 그러면서 사범님이 남원 출신이신가요? 네, 그래서 남원을 엄청 잘 알아서 그 이후 광활루에 대한 이야기는 또 사범님이 풀어주실 게 있으실 거예요. 역사적. 그러니까 저는 학교 교과하고 연계돼서 사회하고 연관돼서 좀 더 이 장소를 가지만 1학년 때 배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5학년 때 배울 내용까지 좀 맛보여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가 담양을 갔을 때 여기 전라남도구나 포항을 갔을 때 여기가 경상남도예요, 북도예요? 경상북도가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연결이 다 돼요. 이렇게 다녀보면서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 그런 거. 그래서 갔다 와서는 엄마가 집에서 활동지처럼 퀴즈로 낼 수 있도록 활동지로 여기 다 핑크하고 전라남도 북도 좀 비워서 활동지 드리면 갔다 와서 그냥 퀴즈처럼 맞춰봐라.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남원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저는 수학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남원이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65km. 그러면 엄마가 질문할 것들 아빠는 시속 빠르기로 60km로 빠르기로 운전을 하실 거야. 그럼 이게 시속 60km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줘야 돼. 시속이라는 것은 빠르기야, 빠르기. 1시간에 얼마만큼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 이 차가 아빠가 운전한 속도가 그러면 만약에 휴게소에서 2km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이랑 같이 탔다고 가면서 봐봐. 여기서부터 그 휴게소가 나오는 데까지는 2km야. 이렇게 해서 길이에 대한 감을 알려주셔야 돼요. 2학년 때 길이가 나와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그 길이를 내가 직접 이렇게 몸소 느껴보는 것과 그냥 책에서 배우는 거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하고 연결돼서 엄마가 차에서 가서 설명해 줄 부분이죠. 그래서 빠르기라는 시속은, 속력은 빠르기인데 이거는 아빠가 60km로 간다고 하면 시속 60km는 1시간에 60km를 가는 거고 지금 이 2km가 30번이 나오면 아빠가 1시간 동안 갈 수 있어. 그러면 남원이 60km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시계를 이용해서 지금 11시에 출발하네 우리가? 그럼 몇 시에 도착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개념도 알고 이거 다 문제 나와 2학년 3학년에 2학년 때 시계 문제 나오거든요. 도착 시간, 거리 계산하는 거 그런 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런 질문들 엄마가 할 수 있는 질문들 그리고 이제 차에 가면서 또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으로 이제
광활로 가면 춘향이라고 이런 이야기 해야겠죠. 나머지는 사범님이 또 해주세요. 구례가 고향이기는 한데 중학교는 남원에서 보냈거든요. 사실 제가 조기 유학파예요. 우남동에 그때 당시 선일 유치원이라고 하는 사립 유치원이 있었는데 제가 7살 때 저희 부모님이 구례에서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 7살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구 우남동에 선일 유치원이었죠.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달에 그 수업료가 5만 원이었다는 얘기를 한 500번 들은 거예요. 할 때마다 너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이거 5만 원이야, 5만 원.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엄청 큰 돈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90년 정도였었으니까. 89년, 9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남동에 사실 1년 살았어요. 살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7살인데 여기서 뭐 롤러스케이트 타고 뭐 수영장도 있고 그랬어요. 되게 좋았는데 첫사랑의 추억만 남기고 돌아갔는데 남원에서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남원 제일 유명한 거는 저희 광활루죠. 남원 얘기하면은 다 춘향이밖에 몰라요. 저는 평생 별명이 춘향이었어요. 남원 출신이라고 하면은 뭐 춘향이야? 저는 내가 남자인데 그럼 이몽룡이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내가 춘향이냐라고 하는데 그냥 춘향이었었거든요. 근데 남원에서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춘향의 표준 영정을 표준 영정을 지정을 하는데 그 표준 영정을 그린 화백이 친일 의혹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춘향의 얼굴이 또 자기 딸 얼굴을 모티브로 해서 그렸다라고 해가지고 말이 많았으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춘향전이 뭐죠? 그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소설이에요, 소설. 고전 소설. 그러니까 춘향이는 어떤 사람인 거죠? 맞아요, 가공의 인물이에요. 어찌 보면 모티브를 어디서 얻어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춘향이는 없는 사람인 거죠. 소설 속의 이야기인 거니까. 그래서 사실 남원에 가면은 이 춘향전을 비롯해가지고 적벽가, 흥보가, 수군가 이렇게 하는 오늘 5개만 정해지고 있는 이 고전 판소리 소설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기는 광활루라고 하는 거. 그럼 광활루를 누가 지었냐? 춘향이가 지었을까요? 이몽룡이 지었을까? 번사또? 월매? 누가 지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이 무대로 놀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니까 미리 지어놓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광활루는 아주 유명한 황희정승이 세우셨습니다.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했었을 때 그때 이제 그분도 여기에서 이제 그 민담 같은 걸로 있었겠죠. 춘향 이야기가. 그들이 있을 만한 곳 이 정원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황희정승 하면 아이들이 다 알만한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있잖아요. 어린이들한테 많이 해줘. 황희정승이 시골길을 가다가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검은 소하고 누렁 소가 있다. 가가지고 귓속말로 두 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하냐? 그랬더니 농부가 얘기했죠. 트랙터가 낫다. 그래서 뭐 이게 뭐가 중요하지? 밭만 갈리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했던 거. 그 이야기 했던 그분이 세웠던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사실 광활루라고 하는 이름을 확정한 사람은 정인지라고 하는 한글 창제한 세종대왕님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그 정인지가 관찰사 할 때 여기가 호남에서 제일 아름다운 누각이다. 호남제일루라고 하면서 이름을 광활루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광활루만 하나 가더라도 그런 소설 속 춘향이와 이몽룡의 소설 속 배경도 있고 이게 사실 조금 더 가면은 서정주라고 하는 친일 시인이 쓴 시 중에 추천사라는 게 있거든요. 너무 많이 봤어요. 창단한 미로죠. 나중에 근데 이것도 고등학교 때 가면은 안 배우고 넘어갈 수 없는 시예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와이프한테 아빠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살지만 그래서 와이프가 저를 하나 인정해 주는 거는 어디를 가건 아이들에게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는 폭발적인 질문이 나와도 전 다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논어든 하브루타든 소크라테스든 얘기했잖아요. 찾아봐. 나도 몰라. 이게 사실 제일 나쁜 거예요. 아이는 어떻게든 사고력을 키우려고 질문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답을 못 해주면은 되돌려지는 질문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같이 찾아볼까? 아빠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물어봐서 알아볼까? 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을 하는 거야. 제가 늙고 게으른 몸이라서 아이가 몸으로는 많이 못 놀아줘도 이런 질문 같은 거에 답변을 많이 해주니까 사실 이 수업의 모티브가 이거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그냥 여행만 하지 말고 혹은
뭐 관광지든 명승지든 다녀오는 거에 그치지 말고 원장님이 이게 학습에 어디에 연관이 된다. 어느 학년, 어느 학기, 어느 과목에 이걸 모티브로 주제로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가시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봐라. 그러면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할 거다. 이런 질문을 안 하면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가서 이제 또 체험거리도 있어야 하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 놀이에서 조금 더 확장시키면 연날리기도 있어요. 그래서 또 자전거 남원이 자전거 타기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제가 아이들 데려가 보면 그래서 연결해서 가서 아빠랑 어차피 1박 2일로 가실 거니까 코스 짜기 좋으시게 뭐 체험거리를 또 소개를 해드리고 연날리기 같은 연도 사실은 아빠가 좀 도와주셔서 만들어서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연 팔잖아요. 그거 만들어 보고 날리면 왜 안 날지? 이제 아이하고 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렇게 바꿔보면 더 잘 날까 생각할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말에는 아이하고 놀아주시고 대화를 해주시고 직접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의 그릇이 커요. 그렇게 초등학교 보내셔야 중학교 가서 그 다양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언어 영역 독해도 하는 거고요. 비문학 지문도 읽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다 학습하고 결국은 큰 틀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하게 보시기 저희 그냥 온라인으로 오픈을 할 테니까 실시간 방송 오픈하실 테니까 안 되시면 녹화 방송 보시면 되고 비용도 아주 저렴하게 월 한 44,000원 정도 일단 예산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오픈해서 도움 많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한 학년당 한 학기 정도 아니 4번 정도 그 정도면 아마 끝날 거예요. 내용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가 제가 이제 올해 4년차 접어드는데 제가 이제 사범인 수업을 가지고 내려온 이유는 대치 어차피 이제 아이들 크게 가야 되고 사실은 서울권에 대학을 가려면요 입학 사정관들이 다 위에 있어서 어차피 나중에 개인 컨설팅을 서울 쪽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거든요. 고위 컨설팅까지는 광주에서 가능한데 플랫폼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대치에 있는 좋은 수업들 여기서 좀 우리 봉선동 친구들 또 광주 지역에 저희 지역의 친구들이 편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SRT 타고 대치까지 올라가는 친구도 꽤 많이 봐요. 저도 지금 매주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센터에서 좀 편하게 해보자. 사범님 수업을 가면은 제가 꽤 오래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알고 이제 들었을 때 저희 센터 오면 영재고 가고 너무 희망하고 그쪽으로 이동수로 높아서 밀어주고 싶은데 인문학적 소양, 국어 언어가 좀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쉬워요. 왜냐면 융합형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또 입시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특히 면접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걸 좀 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 독서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광주 지역에도 있어요. 봉선동에도 있고 제가 이제 논술하고 있는 데 추천을 해드렸는데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사범님은 저희 센터에서 이제 주 4회 수업인데 한 번은 그냥 현장 수업일 거예요. 5학년부터 중2 대상으로 그러니까 대치 올림피아드에서 했던 영재고 준비한 친구들 대상으로인데 과학 분야, 수학 분야에만 한정 짓진 않고 어차피 면접에서는 요즘 포스텍이나 카이스트에서도 다 인문학적, 그러니까 두루두루 갖춘 영재를 원하지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영재를 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업 책도 사실은 뭐 수학, 과학 분야의 책이 아니라 뭐 이렇게 역사라든지 인문학적 소양이 더 철학책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아마 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수업을 하는데 얘네들이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현장으로 일단은 레포 형성이 돼야 되니까 사범님 수업 뭐 성적도 1대1로 받고 하려면 한 번에 현장 나머지 3회 5월 3회는 줌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많은 인원을 받을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실시간 방송이 아니고 줌으로 직접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6명이든 8명이든 아이들이 현장에서 오지 않고 집에서 좀 편하게 저녁 늦은 시간대도 할 수 있게끔 좀 시간대를 저녁으로 오픈할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수학 학원 다 끝나고 좀 들을 수 있게 사범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끌어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조리 있게 말할 것인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내가 관심 없었던 책을 보시면 책을 되게 재밌게 소개시켜 주세요. 독서 큐레이터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저 책 좀 읽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가장 사모님 높이 평가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일반 논술 선생님들이 할 수 없었던 이유. 책을 좋아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 그래서 책 소개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좀 책을 찾아 읽게끔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주 3일 수업인데 한 번에 한 장, 나머지 3일은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요. 한 번 한 장 수업은 저희 센터에서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수업료 책정은 아직 정확히는 못했어요. 근데 일반 논술 수업하고는 비슷할 것 같아요. 더 싸진 않을 거예요. 줌이어도. 네. 그리고 학생들은 아마 인원수 마감이 좀 있을 거고요. 나중에 이제 문자로 신청을 받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전 연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수업 같은 경우는 3학년부터 한 5학년 정도 대상으로, 다른 아이들은 뭐 2학년도 들을 수 있는데 한 3, 4, 5학년이 가장 좋겠죠? 어때요? 뭐 3, 4, 5학년이 맞죠? 역사 토론은 3, 4, 5학년들 대상으로, 그거는 매주 현장 강의예요. 그리고 관련된 책 소개 뭐 이런 것들, 역사 수업, 한국사 수업이에요. 한국사. 역사가 아니라 한국사 정확하게.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한국사 내용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한국사에서 중요한 뭐 사건 아니면 중요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제가 애들한테 소개해주고, 네가 만약에 그 역사 속의 그 인물이라면, 혹은 이 역사적 사건 속에 네가 지금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어떤 판단을 할 거냐, 어떤 행동을 할 거냐, 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끌어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결국 이순신이 숙청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순신 장군님의 제일 문제점은 선조가 어떤 쫑팽이여서 이순신 장군을 자꾸 배구종을 시켰던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님이 과거 시험을 실시해 버렸어요. 이 과거 시험,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국가에서 주관해야 되는데 개인이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 시험은 사극에서도 보면은 마지막에 장원을 뽑게 되면은 왕이 항상 와가지고 시험지 중에 하나를 골라요.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압권이거든요. 압권이라는 것이 자체가 여러 거 중에서 맨 위에 걸 뽑는다는 건데, 이게 그 시험에서 나온,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왕의 대권이에요.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신하, 관료를 선발하는 거는 왕으로서의 권한이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순신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왕조에서도 무조건 이순신은 숙청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왕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 이순신 장군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때 당시에 이제 호남만 남아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전부 일본군이 장악한 상태인데, 전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교들이 죽어나가고 관리들이 죽어나가요. 이 호남 지역에서 어차피 쌀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생산된 거를 세금으로 걷어들여가지고 불량미로 쓰고 배도 만들고 하면은 국가를 지킬 수가 있는데, 이거 조세권, 이게 왕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장교 자리가 비어있는데 누군가는 뽑아서 이 자리를 앉혀야 되는데, 중앙에서 과거 시험 봐가지고 국가 급제안을 여기 앉히기에는 중앙에서 지금 시험을 볼 여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조세도 본인이 직접 거두고 과거 시험도 본인이 직접 주관해가지고 장교들을 임용시켰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했고, 그 덕분에 결국 조선이 안 망하고 일본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순신의 행동은 조선을 지켜낸 영웅적 행동인데, 왕조 국가를 생각했었을 때 이거는 사실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으면 아마 역적으로 몰려서 삼족이 다 몰살당했을 거예요. 너는 왕을 흉내냈다, 네가 왕 노릇을 했다, 너는 살았으면 무조건 역성혁명을 일으켰을 거다. 이게 그러면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임진왜란의 이야기는 아는 아이들도 있고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건데, 임진왜란 때 뭐 노량해전 있었고 뭐 한산은,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다, 너라면, 네가 이순신 장군이라면 어떻게 할래? 국가를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우리 집안이 멸문을 당하더라도 일단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순신 장군도 과거 시험을 신하고 성리학을 공부한 학자란 말이에요. 그 전에 본인의 성리학적 소양, 그리고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 아니, 신하가 과거 시험을 주관하고 세금을 자유로 거두는 거, 이거는 역적 행위다, 이거는 반역이다,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랬으면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라고 계속 질문만 해주는 거고, 논술 수업도 마찬가지고 독서 논술도 마찬가지, 역사 논술도 마찬가지. 저는 이렇게 던져주는 역할만 할 생각이에요.
아이들한테 흥미를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주제를 고르고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이 진행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독서 논술은 1대1 첨삭지도 해주실 거죠. 예,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끝나면 주제 자유주 주제 어떤 글이에요? 그게 아이들의 수준이나 반응 분위기를 봐요. 이왕이면은 학교에 제출할 수 있는 그 독서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쓰는 게 제일 좋은데 몇 학년이 어떤 수준일지를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럼 처음에는 편지 쓰기 같은 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가한테 편지 쓰기, 주인공한테 편지 쓰기.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는 이어쓰기. 소설의 완결이 여기서 나는데 네가 작가라면 이 뒤에 어떻게 해서 써볼 거야. 이런 거는 조금 쉬운 글쓰기거든요. 그런 걸 해보고 좀 더 수준이 올라가면은 이제 학교의 독서 기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글을 써야 되겠죠. 어찌됐든 저희 센터에서 이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소수 정예로 하니까 저희가 팀을 맞출 거예요.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팀이 만약에 이제 수요가 있으면